이에 비해서 인도도 그 저기에 뭐예요, 존주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가장 천민, 카스트 계급 중에서 가장 낮은 그런 이제 불가촉 천민이라고 그러죠. 서로 그 사람들한테 손도 대지 말라 이거야. 몸을 대지 마라. 불결하다고 하층 계급으로 이제 그렇게 하대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차별이 심했느냐면은 이 후스의 제자였던 이 사람은 뭐냐면 암베드카르라는 사람이었는데, 암베드카르가 불가촉 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인도의 통치 때문에 인도가 이제 여러 가지 또 가산점도 주고 그래서 불가촉 천민한테도 학교에서 그런 이제 장학금을 주고 그러면서 그 외국 유학의 기회를 갖다가 한 사람을 뽑을 때 얘가 똑똑하니까 암베드카르를 갖다 뽑아서 어디로 보냈냐면은 좋게 콜롬비아 대학을 보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에 당시에 그 존주이가 있었기 때문에 존주이의 제자가 돼서 거기서 프라그마티즘을 배우고, 박사는 이제 나중에 영국에 가서 박사하고 다시 또 미국에 다시 가서 나중에 성공했을 때 다시 가서 콜롬비아에서 다시 박사를 받는 그런 아주 지적인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만 박사학위 받은 것 자체가 아주 사회적인 리딩 엘리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록 천민 출신이라, 천민 출신은 물도 같이 못 먹어요. 왜냐면 불결하다고 그래서 따로 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았어도 그렇게 하대를 받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유능하니까 여러 가지 발탁이 되고 그래서 어디까지 됐냐면은 이 사람은 실용주의자지만은 인도의 사실이 너무 실용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카스트 제도, 사람을 계급으로 나누고 평생 계급으로 나누고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학대하는 것은 실용주의 정신, 미국의 정신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학대받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인도 자체는 내루가 이제 비동맹주의자고 소련하고 좀 가까웠죠. 소련하고 가깝고 비동맹을 주장하고 그랬습니다만 공산주의를 일단은 전면적인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도 공산당을 허용하고 그런 정책을 했습니다만은 이 암베드카르는 공산주의를 강력히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프라그마티즘 자체가 공산주의라는 건 주의를 굉장히 배격하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또 내루의 정책을 반대하고, 그러면서도 또 그랬습니다만 그래도 인도 사회가 굉장히 그만큼 인도는 민주주의죠. 반대를 했어도 굉장히 용인하고 정부의 요직에 발탁을 하고 드디어 암베드카르는 법무장관이 됐어요. 인도의 헌법을 기초하고 또 법무장관이 돼서 인도 건국의 기초를 다 다졌습니다. 그래서 헌법이 다 암베드카가 만든 것을 기초로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다만 그 사람은 이제 뭡니까 인도의 재래적인 힌두교에는 반대했어요. 왜냐면 자기가 힌두교에 있으니까 굉장히 차별을 받고 힌두교에 따라서 카스트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걸 고민을 하다가 힌두에서 나와가지고는, 그러면서 인도에서 가장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종교가 뭐냐, 인도는 종교의 사회니까 보니까 불교를 보니까 굉장히 자비롭고 평등주의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불교를 선택을 해서 불교에 가입을 하는 의식을 행하고, 당시에 이제 따르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불교의 입단식을 거행하는데 그때 한 번 입단식에 50만 명이 함께 암베드카르와 함께 불교에 귀의하는 그런 거대한 의식도 갖췄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불교가 완전히 사라져가는 위기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인도에서 다시 불교가 소생하는 그런 계기를 만든 것이 바로 암베드카르입니다. 그러나 이제 힌두교에 반대하고 카스트에 반대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커다란 그거는 못했죠. 그러나 중요한 역할은 다 하고 나중에 이제 일찍 죽었습니다만은 국민들의 추앙을 받아서
인도인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제1위가 암베드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암베드카의 그 기념관이 있고 암베드카의 그 탄생일을 그 국경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아주 귀중한 그런 그 인물로서 이제 보존되고 있는데, 그것이 다시 이제 오늘날 사진에 이제 트럼프와 모디가 서로 만나는 사진을 여기다 올렸습니다만은, 바로 올해 2월 달에 트럼프가 이제 인도를 방문해서 모디하고 사진 찍은 겁니다. 그래서 모디 수상이라는 사람은 2014년에 집권을 했는데, 완전히 이 사람도 평민 출신이에요. 하층 계급 출신이에요. 죄송합니다. 하층 계급 출신인데, 이제 그래서 계속 굉장히 성실해가지고 계속 성장을 해가지고는 무슨 바라트 당인가 그 당에 거기서 계속 투각을 나타내서 자기가 자기가 속하는 주에 이제 주지사까지 되고 주를 갖다가 이제 경제 개발로 굉장히 부흥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굉장히 이제 자기가 그 출마를 해가지고는 자기가 끄는 정당이 제1위의 정당에 대해서 수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재미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뭡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이니까. 근데 그 말을 사실은 2014년에 할 때 그때 모디도 그 말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보다 먼저 사용했다고 할 수 있죠. Make India Great Again.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정도로 두 사람이 닮은 것이 많아요. 물론 트럼프는 부유한 출신이고 모디는 가난한 출신입니다만은 그 사고방식이 평문을 위해서 이제 공화당이 비록 약간 부유한 계층의 당이었긴 합니다만은 그거를 평민의 당으로 자꾸 바꾸면서 대통령까지 된 것이 이제 트럼프라면은, 이 모디는 평민 출신으로서 과거에 그 네루 가문과 또 이제 뭡니까 그 인디라 간디 가문이 이제 연합해서 나라를 굉장히 그 주도해 나가던 그런, 그래서 부패도 많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그 간디 가문과 네루 가문 두 가문이 통치를 한 그런 역사가 되기 때문에 그걸 과감하게 개혁하고 또 경제적인 그런 그걸 하는 그런 정책을 해서 인도를 이제 다시 부흥시키는 그런 이제, 그리고 이제 혼합 경제를 했습니다. 원래 네루부터 쭉 와서는 인도가 소련하고 가깝기 때문에 정치는 민주주의 하지만은 경제는 사회주의를 한다. 그래서 혼합 체제였는데 그것을 이제 모디 총리에 와서는 완전히 이제 경제도 자유주의 경제로 전환하는, 그래서 문자 그대로 민주주의 국가로서 가장 인구가 많은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가 된, 명실상부하게 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인도와 미국과의 관계가 지금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 관계와 이제 중국과의 관계, 이런 것이 상당히 앞으로 흥미로운 역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마 이제 우리나라도 그동안은 4강 외교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4강 외교가 아니라 5강 외교를 해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5강 외교를 한다고 우리 정부가 그러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인도와의 관계를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구매력이 세계 중국 다음이에요. 구매력이. 인구가 많으니까. 그래서 또 중국보다 덜 개발하기 때문에 거기서 진출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인도는 IT 강국이에요. IT가. 그래서 그런 것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인도와 관계를 잘 하면은 중국한테 너무 의존하는, 경제적으로 모든 거로 의존하는 그런 중국 의존을 벗어날 수도 있고, 또 외교의 지평을 굉장히 넓힐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돼서 오늘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